사조 친구들 안녕. 정훈, 원교, 영준, 치우리스. 치우리스는 여학생이네. 그리고 정훈, 원교, 영준. 반가워요. 그러면 사조 시작을 합시다. 이번에는 사이트를 정해 갖고 왔어요. 그리고 제조업과 예술 산업이 묶여져 있는데 당초에는 건축, 예술, 제조업 이렇게 해서 삼각동맹이었는데 건축이 빠져나왔네요. 건축은 기본이니까 생략한 것이겠죠. 음. 아, 지금 이 제조업이 뚝섬부터 시작해서 성수역 지나서 건대 거의 중간까지 거의 남북블록으로 굉장히 광대하죠. 중간중간에 이제 공장이나 또 판매장들이 있는데 거의 뭐 제조업 기반의 그런 지역인 것 같고 봅시다. 성수동 수제화거리. 이 서울역 염천교에도 이 수제화거리가 있는데 지금은 거의 3일 상태예요. 뭐 북부 서울역 개발 바람에 의해서 컨벤션이 들어갈 예정이고 성수동도 우리 누구나 다 알듯이 침체에 일려 있고 또 어찌 보면 산업 구조 자체가 개편되고 있잖아요. 뭐 그런 점에서 경쟁력 있는 귀성화도 뭐 거의 포화 상태인데 뭐 살아남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뭔가 방향을 재정립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겠고 우리가 그런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까요? 기대도 되겠죠. 뭐 장인들 누구죠? 여기는 장인들 인가요? 아니면 구두 장인들의 발도장, 발도장이네. 헐리우드 스타거리처럼 손도장 아니고 발도장이 있군요. 지금 섹터로 만든 디존이 위치는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폐업률이 1이라는 거는 왜 그럴까요? 일종의 젠트리피케이션하고 비슷한 현상일까요? 위치가 너무 좋으니까 개발 압력을 받아서 폐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 오히려 제조구역에서 변두리 같은 경우는 뭐 소유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뭐 임차를 하고 있거나 하더라도 개발 압력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듯한 느낌인데 이 지역은 워낙 좋다 보니까 서울역하고도 한강하고도 뭐 그런 이유도 일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이제 GIS 분석을 통해서 뭐 노후도부터 시작을 해서 뭐 공시지가까지 다 분석을 좀 해가지고 왔어요. 여러 가지 지역 상황을 리딩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노후도 또 연령대가 같이 들어 있는데 사실 이거는 모르겠어요. 건물 노후도하고 거주 연령의 상관관계가 없지는 않겠지만 사실 그보다는 어떤 정착률이랄지 이동성이 적은 또 경제력이나 활동성 측면이 더 크게 작동하는 지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런 한강변 예전에 지금 전략 구역이죠. 이 부분은 보다시피 굉장히 필지가 작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주거 위주로 구성된 곳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연령대에서 많이 살고 있죠. 그래서 어디가 가장 낙후되어 있는 곳인가라고 굳이 물어본다면 천철역에서 멀고 그리고 한강 강변북로에다 단절이 된 곳 이쪽이 되겠죠, 사실은. 그래서 이게 난개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략구역으로 선정이 됐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은 사실상 대단위 개발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자생적인 개발을 할 수 있는 곳은 이 부분은 제외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주야의 개념이겠죠? 맞나요? 노후도가 심한 구역을 지금 이쪽 섹터로 만들었는데 둘 다 공장이 위치하고 있다. 이쪽 섹터는 어찌됐든 노후도가 심하고 폐업률이 1위이고 그런 이유에 기인해서 선정을 했고 그 중에서 A, B 두 지역이 있고 또 굳이 비교하자면 이런 공시지가를 살펴보니 상대적으로 저렴한 곳을 사이트로 찾게 됐다 이런 내용이죠. 전반적으로 건축물 노후도가 뭐 25년, 뭐 30년 이 정도인데 굉장히 양호하죠. 어찌 보면 그 정도면.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회적 수명을 다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한강변 이쪽보다는 규모 자체가 크잖아요. 예전에 공장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대형 건물은 건축물 관리 이력도 있고 또 유지 관리를 잘했을 거라는 신뢰가 있어서 뭐 리모델링 하기에는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굳이 뭐 공시지가도 그렇죠. 이게 공시지가가 이런 서울숲 근처냐 또 한강변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죠. 또 역세권, 또 대로변 이런 부분들의 시세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실제 뭐 거래 가격보다는 3배 이상을 줘야지만 그래도 아마 매물이 없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뭐 작은 공시지가의 차이는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필지 대형화를 통해서 뭐 가격 상승이 많이 됐죠. 보다시피 뭐 지금 주상복합 있는 여기 갤러리아 포레도 있고 지금 여기 공사 중에 있죠. 뭐 아크로 포레스트인가? 뭐 이미 저기 뭐 한강변에 있는 뭐 트리마제도 있고 뭐 비교가 안 되죠. 필지가 커지면 가격이 올라가요. 얘보다도 이게 통합 개발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대형 건축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입 공사, 평당 투입 공사비가 훨씬 줄어들게 되죠. 그런 점에서 사실은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두 개가 공시지가 노후도가 합쳐져 있는데 뭐 지표가 따로 없으니까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인덱스가 하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결합이 된 거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좀 컬러풀한 지역이 가격도 높고 노후도가 좀 낮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이트를 선정을 하게 됐는데 이게 이제 뭐 노후도나 공시지가의 기초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사실 그보다는 현황 건축물이 있는데 이 지역이 이렇게 변신했을 때 비포 애프터의 가능성이 더 큰 곳 이런 것을 선정하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르겠어요. 직접 가보질 않아서 학생들이 선정한 곳이니까 존중합니다. 뭐 사실은 성수역 근처라고 하면은 뭐 접근성에 대해서는 뭐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죠. 그죠? 이게 2호선 지상철만 아니면 너무나 좋은 동네인
지상철인데 지상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핫플레스가 되고 있다는 거 대단하죠. 뭐 개인적으로는 2호선 지상 구간이 지하화되면 아마 강북 개발의 큰 전환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글쎄요, 가능할까요? 누가 부담할까요, 그 돈은? 카페 거리, 뭐 아트리에, 언더그라운드 있는 곳이죠. 배우의 학교도 좀 있고 굉장히 강력한 지지벽, 개발에 대한 지지벽이 형성이 된 거죠. 이게 지지벽이 될 수도 있고 확장성이 저해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거주 환경은 좋은데 이게 업무 용도나 상업 용도로서는 이런 부분은 약간 제한적인 사안이 있어요. 양면이 있는 거죠. 트리플 역세권이네요.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여러 문화 공간들, 언더스탠드 에비뉴도 있고 여기가 어딘가요? 에스펙토리인가? 뭔가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건대 쪽 가면은 커먼 그라운드가 여기 있을 테고 이제는 좀 멀고 성수동의 중심 지역에 D존이 있어요. 위치 선정 탁월하다고 봐야겠죠. 다음 사이트 선정 뭐 이런 것들 약간 중복 자료 같죠. 넘어가고 얘가 이제 부정형 사이트의 사각형인데 사면이 다 도로에 접혔고요. 서측에 있는 도로, 북서측에 있는 도로가 좀 대로이고 나머지 세 개는 약간 소로에 가까운 북측에 공원이 있군요. 테마공원. 이게 이제 현황 건축물이겠죠. 3층 정도 되고 뭔가 재밌는 구성 요소가 있네요. 도로에 접해 있고 소단위 블럭이 두 면에 있고 한쪽은 오픈 스페이스에 공원이 있다는 점. 그런 점에서 성수동의 지역적 특색을 평균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장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공터는 뭐지? 어쨌든 기존 건축물이 있다는 점. 저층 주거지도 있고 혼재돼 있는. 그렇죠. 여기는 뭐 단일 용도의 섹터가 아니죠. 성수동은. 직장도 있고 뭘 고치기도 하고 물건도 사고 즐기기로 오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이런 동네가 있을까요, 서울에? 그래서 여러 가지의 우리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보면 건축물의 용도가 20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빠지는 것 없이 이 조그만 섹터 안에 아마 다 들어가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PPT 자료에 보면 개발진흥지구 행위 제한이 나와 있는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행위 제한이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얘기. 개발진흥은 성수동 같은 경우는 IT 업종이면은 개발하는데 뭔가 태클을 걸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일 텐데, 그죠? 약간 이게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개발진흥지구가 있나요? 그리고 이제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기초적인 분석이죠. 뭐 이런 내용은 사실 3학년 PPT는 아니에요. 확인하는 차원이죠. 그렇죠. 굿. 서울시 조례에 의하면 이런 중공업 지역의 경우에는 70에 거의 400%를 꽉 채워서 쓸 수 있어요. 예.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열람을 했는데
필지가 여러 개인 것 같아요. 302-23 도시지구 중공업 지역이고 지구 단위 계획 수립 가능 여부 사전 협의. 뭔가 할 수 있다는 얘기 같죠. 여기도 다른 필지가 있고 이 안에 필지가 매우 많아 보여요. 수십 개 정도 되지 않을까. 큰 용도상의 차이는 뭐 대동소이할 것 같아요. 그죠? 학교가 없는 걸 학교가 여기 하나 있구나. 그래서 아마 약간의 뭐 유흥업소만 아니면 용도에 대한 제한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토지이용 계획 확인하네. 토지이용 계획 확인은 뭐 제도라고 평가하긴 그래요. 관련 법규 분석 이 정도 수준이지 제도라고 하는 굉장히 거창한 용어를 쓰기에는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토지 정보일 뿐이죠. 용도에 대해서 스터디를 했어요. 오케이, 중공업 지역이고 중공업 지역에서는 주택을 짓지 말란 얘기죠. 예, 주택을 짓지 말란 얘기야. 중공업 지역이니까 환경이 열악한 거예요. 사실은 주변에 제조업 환경이 있고 거기서 이게 안정감 있게 살 수 있는 환경은 아니라는 건데 지금은 사실 이런 해석이 너무 보수적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내용을 보면 그냥 고용 창출 효과가 큰 그런 시설 같은 경우는 권장을 하고 뭐 기숙사 같은 거 들어 있는데 예, 근로자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기숙사 같은 걸 많이 허용을 해주죠. 음, 목표가 많아요 지금. 자연 친화적 공원이 있으니까. 그리고 뭔가 탈바꿈이 필요하고 동시에 송선 전체에 대한 리버스를 만들어내야 되고 거기에 우리가 지금 주제어로 계속 등장시키고 있는 아티스트들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뭔가 이 사람들의 사회활동의 기회를 만드는 재능기부가 될 수도 있고 돈을 벌 수도 있고 아니면 교육의 장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것을 담아내야겠다 해서 주거, 스튜디오, 상업 뭐 이런 리테일들, 제조 공장의 유지 뭐 이런 것들이죠. 아주 큰 규모의 컴플렉스를 프로그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거군요. 4조는 이번 학기 매우 현실적인 주제를 선정한 거죠. 정말 다른 1, 2, 3조에 비하면 그냥 전통적인 스튜디오 프로그램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논리에 기반한 디벨롭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존의 법규가 있으면 그걸 기초로 해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여기는 무슨 용도로 개발할지 모르잖아요. 단지 밀도와 용도만 제한이 있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을 약간 창의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기존의 건축법 내에서만 하게 되면 창의적 디자인, 창의적 제안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지금 여기 토지이용 계획 확인안에 보면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 가능 여부를 질의하라고 되어 있어요. 사전 여부. 지구 단위 계획이 이미 수립돼 있을 수도 있어요. 아마 구청에 연락을 해보면 지구 단위 계획이 진행되고 있거나 아니면 할 계획이라거나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만일에 우리가 이 사이트를 계획을 한다고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 사전 스타디를 가볍게는 해야 돼요. 지구 단위 계획은 작은 단위의 도시 계획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용도를 뭘로 할 것인지, 밀도는 얼마나 할 것인지. 법적으로는 400%지만 400%를 넘게 할 수도 있고 약간 줄여서 할 수도 있어요. 높이는 얼마나 할 건지, 건축선을 뭐 호텔을 시켜서 어디다 할 건지.
컴퓨터나 형태 제한 또 할 수 있어요. 주거지 같은 경우면 다 경사지붕을 의무화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 지역이 있죠. 주차 대수도 필요하면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필요하면 사실은 인센티브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우리 사이트에 어떤 지역이 어떤 섹터가 여기 볼까요? 어느 한쪽이 예를 들어서 뭐 소공원이 필요해. 여기는 공원이 있으니까 이쪽에 소공원이 필요해. 필요하면 도로를 좀 넓혀야 될 것 같아. 통행량이 많고. 그렇다고는 그런 부분을 내가 도로로 내줄 테니 높이에 대해서 아니면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대해서 내준 만큼 더 달라. 이렇게 딜이 가능한 거죠. 그게 지구단위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 조건 이런 부분을 가볍게나마 정리한 전제하에서 스터디를 해야 되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그 내용을 다음 시간에는 반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주 친구들도 이번 주 너무 수고 많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봅시다.